있는 우리 민주당 지도부의 이 행보 때문에 의구심을 갖거나 또 서운하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음지만큼 양지가 있는 것이고 또 동전은 앞면이 있는 것처럼 뒷면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의 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이 발언이요, 어제 이제 현충원 참배 후에 나왔던 발언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태준 전 총리 묘역에 이제 참배를 한 후에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통합으로 결국 방점이 찍히지 않겠습니까?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미 집토끼들은 잡았다라고 지나치게 낙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전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특히 양자 51대 49의 대결 구도에서는 정체성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연 확장을 하더라도 좀 지지층이 좀 익스큐즈할 수 있는 선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 일각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반발 기류가 있자 좀 다독이는 측면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그 낙관하는 집토끼들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것이 호남 지지세가 약하다라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번 경선 같은 경우에도 호남의 첫날 투표율이 20%대 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영남 지역의 절반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1박 2일 일정을 2박 3일로 바꿔가면서까지 무리하게 투표 독려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집토끼라는 것이 허상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여론조사와 다르게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위해서 투표장으로 나올 만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외연 확장과 이 어떤 집토끼들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양가적인 그런 상황에서 딜레마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여쭤볼게요.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통합의 방점을 찍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발언과 행보들이 표를 얻는 데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플러스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의 행보는 매우 전략적인 행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가장 많이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했던 단어는 통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것은 지난날에 이제 패배를 털어버리고 이제 승리의 길로 가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뭐 당원들 중에서는 어떤 이재명 후보의 어떤 선명한 색깔이라든지 진보적인 색채 이런 부분들에 마음을 많이 주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 당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기존의 어떤 색채 플러스 거기에 더해서 외연 확장을 위해서 실용주의의 노선을 띠고, 동시에는 어떤 이념으로 갈라치기를 하거나 아니면 색깔을 구분해서 편가르기를 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세력들을 포용하고, 심지어는 보수층 안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동의하지 못했던 세력들, 그리고 여전히 국민의힘의 현 주소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느끼고 있는 그런 보수 지지층들까지도 끌어와야 된다라는 이 절박함이 당 안에 있다라는 것을 당원들께서는 분명히 이해해 주실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집토끼가 굳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지금 상황에서 본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장성이기 때문에 무당층과 이 보수층을 민주당 쪽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지금 외연 확장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는 선대위 구성도 이제 곧 발표가 될 텐데, 선대위 구성을 봐도 아마 통합적인 인사들로 구성할 가능성이 높고 포용력 있는 인사로 선대위를 채울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말씀해 주시는 어떤 본선에서의 영향력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종합적으로 아마 긍정평가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통합에 대해서 두 분이 전혀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 말씀하신 인선과 관련해서요. 이제 내일 선대위 출범하고 벌써부터 이제 거론되는 인물들을 보면은 진영과 계파를 굉장히 좀 뛰어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역시도 그럼 좋지 않게 반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사실 그 좀 억지로 만들어진 그런 통합의 텐트를 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보수 인사들을 영입했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뭐 윤여준, 권오을, 그리고 이제 김상욱 의원 같은 이런 분들은 사실
보수 정체성이 굉장히 흐릿해서 보수 진영 내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이미 너무도 잊혀진 그런 과거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격렬하게 어떤 맞붙었던 그런 맞수가 상대 진영에서 넘어온다라든지 아니 정말 저명한 인플루언서가 온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선관위의 직함까지 줘가면서 통합을 강조하기에는 이 너무도 인물이 약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과도하게 액션을 보이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체가 없고 또한 이 중도 보수 행보라는 것도 사실 지난 이 탄핵 심판 국면에서 중도 보수한다라고 하면서 뭐 52시간제 유연화를 하겠다, 상속세 완화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단 하나도 관철시키지 못한 것이 이재명 후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말 더 알맹이 없는 이제 그런 공허한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이 통합과 인선에 대한 뭐 영향은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 굉장히 확장하는 움직임은 앞으로도 보여질 것 같은데 지금 여러 보도에서는 이제 비명계 인사들까지도 이제 데리고 올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이 범위가 넓어질 것 같으세요? 뭐 일단 당연히 이제 경선을 같이 뛰었던 후보들에게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보통 이제 선거가 끝나면 지난날의 앙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털고 이제 같이 뛰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통상의 문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미 후보 수락 연설이나 아니면 이 승복하는 연설들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통합을 이야기하고 뭐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힘을 보태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강력하게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선 과정에서 함께 뛰었던 후보들을 영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언급되는 인물들을 보면 뭐 박용진 전 의원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 후보로 뛰던 시절에 이제 경쟁을 했던 이런 인물들에게까지도 저는 러브콜을 보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에게 좀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었던 인사들까지도 저는 손을 내밀고 있는 모양새다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외연 확장과 그리고 당 내부의 포용성과 어떤 통합성을 정면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 인사에 아마 막판까지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이 말씀해주신 범위는 사실 제가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층에게 소구됐던 인물들 혹은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층의 선거를 어떻게 보면 도와줬던 이런 인사들을 영입한다라는 것 자체로 그리고 그분들과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는 모습을 지금 이재명 후보가 보여주는 것 자체로 어떤 사람에 대한 포용성과 이 외연 확장의 측면에서 저는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지금 선대위에서도 저는 실용, 뭐 능력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있는 걸 보면 그 범위는 저는 한계지을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